자, 2023년 3월 14일 복귀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엄청나게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던 장이고,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렇게 7종목 정도, 6종목, 7종목 정도 가지고 왔고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에코플라스틱을 매매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에코플라스틱을 괜찮은 종목의 흐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매매를 할까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제가 종목을 선별하는 와중에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가 농후할 때가 있어요. 자, 에코플라스틱은 시가가 2%대의 상승률이었고 지금 첫 봉이 양봉으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타고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요때 또 손가락이 근질근질하죠. 요때 조금 기다려야 되거든요. 기다려라고는 신호는 프로그램 매도세가 아직도 내리꽂고 있고, 의문의 그림대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타고 상승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매수를 하면 안 되는데 4,29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장대 양봉 후에 충분한 2거래일 동안의 조정을 거친 부분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매수 포지션인 것 같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또 매매를 했어요. 보스트한 차트에서는 대량 거래로 매매가 빠져나갔다는 신호가 보이고 있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장대 음봉을 투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너무 일찍 사면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9시 5분에 매수를 하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오늘 또 지키질 않았고 이렇게 장대 음봉을 두드려 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 봉부터는 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또 이렇게 나오고 하는 모습들이 조금 부자연스럽잖아요. 이 종목 자체가. 뭔지 모르게 어떤 종목을 누군가를 떨어내려고 하는 그런 잡다한 행위들을 이렇게 프로그램도 V자 반등을 하고 오르락 내리락 정신이 없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은 조금 일찍 산 부분이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진즉이 여기서 샀으면 4,200원대 아니 제가 이 황금색 영역에서 가급적이면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버릇이 있는데 오늘은 그거 지키지 못하고 또 이렇게 손가락이 근질근질해서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차라리 4,125원에 매수를 했었어야 맞아요. 4,125원에.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늘도 손가락이 오작동을 하는 바람에 4,29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 이후로 이제 조금 상승을 하고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재돌파를 해서 수익권 구간으로 가지고 갔는데 이 종목이 계속 또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있어서 따라붙었다가 또 애로사항이 좀 있었는데 그냥 놔뒀으면 큰 수익을 가져갔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차라리 기다렸다가 매매를 할 걸 그랬습니다. 일단은 에코플라스틱 제가 매수했던 4,290원 안 보이네요. 4,290원. 그래서 지금 1.28% 하락을 한 경우인데 기다리는 이유는 오늘 이 종목이 전형적인 양으로 장대 양봉 후에 급등의 하나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데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27포인트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장중에는 50포인트 이상 폭락을 하는 바람에 오늘 참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래도 종목 자체를 참고 기다리다가 조금 손절도 치고 다시 재매수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자, 보면 매수 후에 종목 자체가 한참 기다렸어요. 시간도 한참 경과가 됐는데 조금 한참 기다렸다가 종목 자체가 슈팅을 하길래 바로 정리를 했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해서 2%대 마이너스도 가고 계속 시간이 경과하면서 요때죠. 9시 8분쯤에 5분쯤에 5, 6, 7분부터 슈팅을 하기 시작을 해서 4,290원 제가 매수했던 가격대까지 또 다시 V자 반등을 하게 됩니다. 이때 프로그램 매수세가 평탄화 작업을 거치면서 주가도 상승, 프로그램 매수세도 상승, 일중 강도 지표나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장대 양봉 보이시죠? 이렇게 슈팅을 했는데 제가 전고점, 요 새까만 게 전고점이거든요. 자,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강력한 시세의 흐름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 기다렸습니다. 일단은 조금 기다렸어요. 근데 이 전고점이 상당히 많은 저항대였던 모양이에요. 올라가는 와중에 제대로 잘 올라가지는 않았고, 나중에 잠깐 화장실 갔다 와서 보니까 또 급등을 해서 따라붙기 했다가 폭망을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는 제가 전고점 부근이 아직 뚜렷하게 급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놔두고 화장실을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슈팅을 하고 있을 때 매도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요때 매도를 했어야 되거든요. 요때 매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요 음봉이 전부 정고점에서 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이 종목은 결국은 하락을 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이 음봉에서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 상태에서 저를 그대로 내려놓고 급등을 하게 되는데, 이 급등하는 모습이 또 찍혔던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죠. 이렇게 하방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렇게 급등을 합니다. 요렇게 급등을 해요. 슈팅을 하죠. 와, 요렇게 슈팅을 합니다. 그래서 요때 또 제정신이 아니라 한참 슈팅을 하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자, 복귀 방송 한번 이어 붙여 볼게요. 오늘은 정신이 없어서 자,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아침장에 매수하고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 수익을 보고 정리를 했어요. 1차 화장실을 갔다가 최고점에서 미친 거죠. 한마디로 화장실 갔다 와서 이놈이 슈팅을 계속 하고 있어서 이렇게 올라갈 줄 알고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장대 음봉 두드러 받고 여기서 손절을 쳤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눌림목이 발생을 할 것이다. 다시 이렇게 V자 반등을 할 것이다. 장대 양봉의 3분의 1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밑에서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해서 여기서 또 추가 물타기를 실시를 했죠. 그런 다음에 이 황금색 영역에 다다랐기 때문에 여기서 두 번 더 추가적인 매수를 합니다. 한마디로 맛이 갔죠. 맛이 갔어. 그래서 9시 56분에 마지막으로 바닥 구간, 이 바닥 구간은 어제의 최저점이죠. 최저점 부근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일단은 일을 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슈팅을 할 때 여기서는 못 팔고 일하면서 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했더니 슝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결국은 매매 원칙을 지키지 않은 오늘 하루는 별로 영향가가 없었다. 물론 수익이었지만 별로 영향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폭락을 해서 오늘은 0.53% 수익 보고 이렇게 보고 정리를 했고, 물타기와 매매를 많이 해서 매수 금액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뭐냐면, 보면 아침장에 어떤 종목들을 제가 이렇게 매매를 하려고 가져오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오늘도 뭐 오전장에 추천을 해드렸던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할 때 시가가
시가가 어느 정도 갭이 있는 종목들은 슈팅을 크게 하더라. 그래서 시가 자체를 가급적이면 괜찮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시는 게 낫고요. 아침장에 시가부터 이렇게 내리꽂기 시작을 하는 종목들은 결국은 이렇게 내리꽂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오늘은 6종목, 7종목 가지고 왔는데 엘컴텍이 압권이었습니다. 엘컴텍이. 시가가 6%였는데 원래는 엘컴텍을 사려고 했는데 시가가 6%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기 때문에 괜히 또 겁먹어서 못 샀어요. 겁먹어서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 종목을 매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매수를 하지 못했냐?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봉 차트에 있어요. 어제 위 아래 꼬리가 잡힌 양봉이었는데 매물대가 여기 지금 여기가 오늘 시가가 여기인데 이 시가가 여기인데 지금 매물대가 여기서 이만큼이 매물대가 있잖아요. 매물대 구간. 이 매물대 구간을 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거는 패스시키고 에코플라스틱을 매수를 했던 이유는 보세요. 이게 멍청한 생각이란 거예요. 에코플라스틱은 장대 양봉 후에 이틀간 조정을 거치면서 물론 여기 윗꼬리에 매물대가 있긴 있지만 이 종목이 분명히 요렇게 그림이 조금 환상적이잖아요. 이렇게 딱 매물대가 있으면서 요 포지션만 넘으면 주가가 강력하게 슈팅을 할 것 같다라는 게 제 판단이었거든요. 이거는 제 판단이었습니다. 제 판단. 이게 개미의 판단이에요. 개미의 판단. 이게 개미의 판단인 거예요. 결국은 에코플라스틱도 급등을 하고 했지만 엘컴텍을 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과거의 차트를 보고 여기서 시작을 해도 이만큼의 매물대가 있으니까 결국은 넘지 못할 거다. 이런 과거의 차트를 보고 개인적인 매매 포지션을 잡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나는 겁니다. 또한 브리지텍 어저께 또 이슈가 많았잖아요. 브리지텍도. 자, 브리지텍 보면 아침장에 엘컴텍하고 비슷하게 아침장 잠깐 슈팅 했다가 조금 내려왔지만 결국은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또 왜 못 샀냐? 똑같습니다. 자, 어제 양봉이 있었던 이 포지션에 지금 매물대가 포지션이 있어요. 매물대가. 이만큼 매물대가 있잖아요. 여기를 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개인적인 판단. 이런 개미의 개인적인 판단이 결국은 급등을 했던 브리지텍이나 엘컴텍이나 이런 종목은 사지 못하고 에코플라스틱을 매수를 한 겁니다. 자, 에코플라스틱을 왜 매수를 하면 안 되나?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브리지텍이 아침장에 엘컴텍도 마찬가지고 두 테마들이 아침장에 급등을 했습니다. 딱 보면 알아요. 아침장에 이 두 개를 눌렀을 때 레몬이나 에코플라스틱 빼고 에코플라스틱은 테마 자체가 여기에 보이질 않죠. 하지만 브리지텍하고 엘컴텍 이런 종목들은 SPG 이런 종목들은 급등을 하는 테마에 속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아침장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선별을 해서 가져왔는데 시가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건 빼버리고요. 이렇게 플러스로 시작을 하는 종목들 중에 포지션을 이렇게 클릭을 했는데 이렇게 클릭을 해가면서 보니까 두 종목 이상 급등하는 종목이 있더라. 브리지텍, 엘컴텍 이 종목들은 급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급등을 하고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물론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장마감 61.63% 떨어졌죠. 자, 이렇게 떨어졌지만 그래도 아침장에 한 30%대 마이너스였지만 마이너스 30% 종합주가 지수가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강했던 테마주들은 브리지텍, 엘컴텍, SPG, 레몬 이런 테마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엘컴텍이 시세는 시가는 6%로 시작을 했지만 급등을 하는 테마였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말은 관심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들 중에 시가가 플러스로 시작이 되어야 하고 시가가 아무리 뭐 너무 이렇게 9.3% 이렇게 높게 시작한 거 말고요. 7%대 이하로 시작을 하는 이런 종목 중에 클릭을 딱딱딱딱 했는데 그 종목이 테마가 형성이 돼서 두 종목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 그놈을 선택해라. 그놈을 택일해라.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물론 이런 지표들을 다 보고 매매를 하지만 이건 다 싹 다 과거의 지표예요. 과거의 지표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요 종목 오늘 여기서 시가를 시작을 했지만 이만큼의 매물대가 상승을 억제할 것이다. 이런 개미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을 멈춰라. 자, 에코플라스틱처럼 오늘 요 시가에서 여기서 시작을 했지만 이 종목이 아무래도 장대 양봉 후에 눌림 2개 줬으니까 오늘 급등을 할 것 같다. 이런 개미적인 생각, 매물대가 없다. 분명히 상승할 거다. 이런 개미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은 세력이 움직이는 거예요. 세력이. 아무리 이런 차트들이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도 결국은 움직이는 놈들은 세력이기 때문에 이런 놈들은 내리꽂기 일수고 이렇게 안 올라갈 것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반대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거를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선방을 했지만 뇌동매매를 쩔게 했던 날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숙면을 취하고 좀 자고 내일 또 안전한 매매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도 계좌가 빨간 계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모레도 전반적으로 뭐 장이 하락장 신호들이 인버스부터 시작을 보니까 하락장 신호가 오긴 진지게 왔었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크게 올 줄 몰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하락장의 신호는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